자, 오늘 할 내용은요, 돈복 부르는 EFT, 돈을 끌어오는 마음을 만들어라. 그 마지막 덕목으로 끈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돈복 부르는 EFT, 돈을 끌어오는 마음 만들어라. 끈기. 끈기가 제 책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끈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요거는 저희 책 돈복 부르는 EFT 230쪽에 나옵니다. 끈기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끈기로 열리지 않는 성공의 문은 없다. 끈기로 열리지 않는 성공의 문은 없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20살도 되기 전에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려고 시골에서 무려 4번의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주영 회장 집안이 농사꾼 집안인데 아버지는 계속 농사일만 시켰죠.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은 농사일만 해서는 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돈을 벌려면 뭔가 도시에 나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4번의 가출을 했답니다. 그러던 그는 무작정 상경하여서 건축 인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허름한 숙소로 돌아오면 곧장 잠에 빠져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마다 벼룩에게 물려서 잠을 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자 강철 체력의 정주영도 지쳐서 일도 못하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벼룩을 피할 방법을 찾아보자.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온몸을 씻고 이불까지 씻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또 벼룩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몸에서 벼룩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들과 떨어져서 나무 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역시 벼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침대의 네 다리에 물통을 받쳐서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대성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주영은 아주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어디선가 또 벼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이 벼룩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 깜짝 놀래가지고 자다가 방에 불을 켜보니까 놀랍게도 벼룩들이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에서 무슨 공수부대도 아니고 수직 낙하에서 자기한테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불을 켜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 목격한 거죠. 정주영은 이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빈대처럼 끈기 있게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하다 보면 무엇이든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빈대처럼 끈기 있게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하다 보면 무엇이든 된다. 빈대처럼 끈기 있게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하다 보면 무엇이든 된다. 이 정주영 회장의 빈대 이야기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듣고서 엄청 감동받았는데 정주영 회장은 하다가 안 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빈대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 되겠냐. 방법 바꿔가면서 또 하자. 하다가 뭐 안 되어도 막혀도 빈대도 해내는 걸 사람인 내가 못해서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방법 바꿔가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서 될 때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정주영의 빈대 이야기. 자, 2013년에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 프로그램인 테드에서 한 여성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비결을 발표해서 엄청난 호응을 얻습니다. 미국의 안젤라 덕워스라는 사람인데요. 27살에 컨설팅 회사를 떠나서 공립학교에서 몇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IQ, 지능 또는 머리는 성적과 무관하다. 이게 그녀가 발견한 겁니다. IQ.
지능 또는 머리는 성적과 무관하다. 성적이 머리와 무관하다. 안 믿어지시죠? 하여튼 근데 사실입니다. 실제로 학업 성취도가 제일 좋은 학생들이 결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아니었고 머리 좋은 애들이 성적이 오히려 그다지 좋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대학원 심리학과에 진학해서 고난이도 환경에서 성취를 이룬 온갖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도대체 왜 누가 성공하는가? 이게 그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육사 생도들, 전국 단위 퀴즈쇼 참가자들, 우범지역 학교 교사들, 온갖 영업사원들 등을 대상으로 닥치는 대로 조사합니다. 자, 이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침내 빙산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지능도, 외모도, 사회성도, 건강도 그 무엇도 아닌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끈기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연구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자퇴나 유급 비율이 높은 어느 공립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천 명에게 끈기 측정 설문지 검사를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들 중 얼마나 많은 학생이 졸업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끈기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훨씬 많이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소득, 표준 능력 평가 점수, 심지어 아이가 학교에서 느끼는 안정감 점수 등도 비교해 보았지만 졸업과는 무관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재능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재능과 끈기는 반비례하는 성향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쟤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 안 해. 그런 말 많이 보고 듣고 보고 하잖아요. 재능 좋은 애들이 끈기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죠. 자, 결국 안젤라 더 고스의 연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머리도 중요하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온갖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조사해봤는데 머리 중요하지 않더라. 몸이 얼마나 튼튼한지 중요하지 않더라. 재능도 중요하지 않더라. 집안 재산도 중요하지 않더라. 외모도 중요하지 않더라.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이거죠. 딱 한 개만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 끈기. 끈기 있는 놈이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죠. 자, 그럼 끈기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끈기를 기르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 심리입니다. 영어로는 growth mindset이라고 하는데요. growth mindset. 여기에 대해서는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장 심리라는 것은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심리가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드웩은 한 반 학생에게는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한 반에게는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쓸수록 발전한다는 실험 결과들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두 반의 성적을 비교했는데 학습법을 배운 아이들의 성적은 변화가 없고 반면에 지능이 좋아진다고 배운 아이들은 성적이 탁월하게 올랐습니다. 결국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끈기를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제 방법이 맞나요? 제가 맞나요? 이런 자기 개발과 성공에 관해서 상담과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 방법이 맞나요? 이런 거. 제가 맞나요? 이거. 자,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방법이 틀려서 안 된 거야.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늘 맞는 방법을 찾느라고 책 보고 질문만 하다가 실천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종종 말합니다. 자기 개발서 20권 본 사람은 성공하지만 100권 넘게 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몇 권 보면 다 뻔한 내용이고 빨리 실천해야 하는데 앉아서 100권까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이런 얘기 종종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나폴레온 힐의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를 보자마자 저는 이거다 한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5년 이상 한 결과 돈을 포함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100년 정도 사는 긴 인생에서 5년은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좋은 방법을 찾을 시간에 그냥 몇 번 더 시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 밑줄 꺼서 강조한 문장이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지 않는다. 끈기가 없어서 실패할 뿐이다.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방법 탓을 하는데요. 방법이 틀려서 성공 못한 사람 없습니다. 예. 끈기가 없어서 실패하는 거지. 제가 대여섯 살 때쯤 옆집에 저보다 힘세고 덩치가 큰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걔가 저를 종종 괴롭혀서 어느 날 참다 못해서 제가 걔 집으로 쳐들어가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또 싸웠습니다. 역시 실컷 맞기만 하고 졌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싸웠지만 또 졌습니다. 이렇게 무려 6일을 싸웠는데 매일 졌습니다. 그런데 7일째에도 제가 다시 씩씩거리면서 나타나니까 얘는 질리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냥 냅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힘도 약하고 덩치도 작은 제가 마침내 이긴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히 얘가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성공은 이 애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큰 덩치와 힘으로 사정없이 당신을 후려치고 뭉개버릴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면 또 확 뭉개버릴 겁니다. 도저히 나의 힘과 덩치로는 범접하지도 못할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이란 놈이 결국에는 나한테 질려서 꼬리 내리고 온몸을 갖다 바칠 겁니다. 성공은 바로 직전까지도 실패와 좌절이라는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속지 말고 끈기 있게 벗기십시오.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느낄 때 다시 벗기십시오. 가면이 두꺼워 보일수록 성공이 가깝습니다. 결국 당신의 끈기에 버티지 못한 성공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한 칠순을 훌쩍 넘긴 이제 이런 내 정도 된 저희 아버지는 중졸의 학력이지만 대졸자들 못지않은 독서력, 한자 독해 능력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한자가 가득한 한약책도 볼 줄 아는 정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젊었을 때 왜 못 써먹었냐 이렇게 물었죠. 못 써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젊을 때 공무원 시험이라도 한번 볼까 했는데 정록생맹이라서 시도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유전 때문에 정록생맹이 있었고 당시에 정록생맹인 자는 모든 공직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랜 동안 면허가 없어서 운전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또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이고 남자 형제만 쳐도 4형제이고 이 생명은 주로 남자에게 유전되니까 분명 다른 형제들도 생명이 있었을 텐데 다들 운전면허도 있고 공무원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삼촌들이나 큰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작은 삼촌도 생명인데 다른 분은 생명이 아니고 작은 삼촌도 생명인데 생명에게도 신체검사 합격증을 만들어주는 병원이 있어서 그걸로 운전면허를 일찍 땄단다. 네 아버지도 거기 가서 합격증 받아서 뒤늦게 운전면허 땄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삼촌도 생명인데 생명에게도 신체검사 합격증을 만들어준 병원이 있어서 그걸로 운전면허 일찍 땄단다. 네 아버지도 거기 가서 합격증 받아서 뒤늦게 운전면허 땄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죠.
저희 삼촌은 뭐 머리는 저희 아버지보다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평소에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뭐 짐작컨대 운전면허 시험장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니까 편법으로 이걸 뭐 어디 해주는 병원에 가서 뭐 신체 검사 합격증을 받아서 면허를 딴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걸 알고 거기 가서 또 편법으로 뭐 딴 것 같더라고요. 이 말 듣고 잠시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돌덩어리로 뒤통수를 콱 얻어맞는 듯한 충격이 들었습니다. 충격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비록 편법이지만 아버지도 일찍 이런 방법을 썼더라면 일찍 공무원이 되어서 고된 막노동과 고생으로 점철된 인생을 면하지 않았을까. 반면에 삼촌은 이런 적극성 때문에 시작은 아버지와 비슷했지만 나중에는 중소기업 중역까지 맡고 퇴직했었습니다. 요거는 뭐 잠시 뭐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삼촌도 뭐 학력이 좋진 않았어요. 뭐 저희 아버지하고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데요. 열 서너 살 차이 나겠네요. 뭐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중졸이었고 저희 삼촌은 전문대 졸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 학력은 없었죠. 그리고 뭐 학습 능력이 좋은 분도 아니었고 게다가 생명이었고 정록 생명이었고. 근데 제 아버지는 뭐 막노동하다 평생 뭐 3D 업종만 전전하다가 뭐 골병 들어서 인생 다 보냈는데 저희 막내 삼촌은 처음에 뭐 백화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뭐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승진 쭉 해가지고 뭐 중견기업에 뭐 임원까지 갔었거든요. 상무인가 뭔가 뭐 거기까지 했었거든요. 중견기업 중역까지 맡고 퇴직했었습니다. 만약에 삼촌도 저희 아버지처럼 뭐 정록생명이라서 뭐 운전도 못하고 뭐 공무원도 못한다 이 말 듣고 그냥 다 포기해버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삼촌도 저희 아버지처럼 살았겠죠. 똑같은 조건인데 왜 삼촌은 그럭저럭 잘 살고 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밑바닥 인생 살았냐 이거죠. 그거 생각하니까 완전히 뭐 제 뒤통수를 돌덩이로 퍽 때린 것 같더라고요. 충격이 팍 오더라고요. 결국 저희 삼촌이나 아버지나 둘 다 똑같은 정록 생명이었지만 한 번의 끈기 차이로 180도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그저 한 번 더 시도한 것의 차이는 이렇게 컸습니다. 제 아버지는 특징이 또 그겁니다. 안 된다고 그냥 안 합니다. 근데 저희 삼촌 보면 안 된다고 해도 뭐 자꾸 방법을 찾거든요. 아까 얘기한 뭐 정주영 회장의 빈대처럼 계속 방법 바꿔가면서 꾸준히 시도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뭐 정주영 회장 정도 되진 않겠지만 결국 객관적 학습 능력 저희 아버지 더 좋았어요. 쭉 보면은. 근데 뭐 그 객관적으로 뭐 학습 능력도 좋고 하면 뭐합니까? 끈기가 없으니까 안 되죠. 이 바로 아까 얘기한 그 미국의 안젤라 더워스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은 끈기다. 그게 바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결국 뭐 하여튼 삼촌이나 아버지나 둘 다 같은 생명이었는데 한 번의 끈기 차이로 180도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저희 삼촌이 이제 환갑이 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74인가 되고. 그러니 이제 민생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끈기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 삼촌은 뭐 얼마 전에 뭐 이제 돈도 좀 벌었는지 에쿠스 타고 이제 명절 때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이제 여유 좀 생겼다 이거죠. 에쿠스 타고서 약간 거들먹거린 듯한 표정으로 뭐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이제 차 산 거 봐달라는 듯이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결국 끈기 뭐 학력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보태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끈기 하나로 어쨌든 60 넘어서 환갑 넘어서 에쿠스 타는 신세 됐으니까 뭐 보통 사람 인생을 잘 산 거죠 뭐. 그 밤에 제 아버지는 뭐 끈기 없어서 이제 결국
몸도 마음도 병들고 저희 삼촌은 아픈 데도 거의 없습니다. 뭐 수술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건강, 경제적 풍요 다 누린 거죠. 제 아버지는 그 반대고. 하여튼 뭐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그저 한 번 더 시도한 것의 차이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뒤로 이걸 깨닫고 나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되새깁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반복하지 말자. 아버지의 인생을 반복하지 말자.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역설적으로 끈기의 중요성과 힘을 가장 크게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한 번의 시도가 얼마나 큰 대박을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니 로또 살 시간에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오. 자, 로또보다 끈기야. 요 마지막에 밑줄 그어서 강조한 말이 있는데 로또보다 끈기야. 로또보다 끈기입니다. 한 번 더 시도하는 게 로또라고 생각하시고 정주영 회장이 말한 빈대처럼 대박 터질 때까지 계속 시도하십시오. 방법 바꿔가면서. 끈기가 로또입니다. 로또는 끈기 있게 사면서 왜 시도는 끈기 있게 하지 않습니까? 시도하는 게 끈기가 바로 로또입니다. 터지면 대박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대박 날 때까지 꾸준히 시도하십시오. 제가 이제 뭐 온갖 다양한 뭐 자기 개발서도 많이 봤지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끈기죠. 끈기. 끈기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그 우화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거북이가 토끼 이긴 이야기 뭐 이런 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또한 끈기의 중요성을 말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돈복 부르는 EFT, 돈을 끌어오는 마음을 만들어라. 오늘 끈기 편을 마지막으로 그 돈을 끌어오는 마음을 만들어라는 이제 끝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직 또 남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돈복 부르는 EFT 다른 남은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돈을 끌어오는 마음을 만들어라 마지막 편 끈기에 대해서 했습니다.